오늘 연 박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적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미국에 살다가 지금 저희 아내도 따라 들어오고 거의 영주 귀국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대북 첩보도 다루게 됐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과 통일, 안보 쪽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남재준 장군하고 한 11년 이상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박근혜, 남재준, 이병호를 북한으로 인계하라, 이런 요구를 작년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작업을 미국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 셋은 살려둘 수 없다 해서, 그런데 우리 남북 화해 무드로 평화를 조성한다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정원장, 참모총장을 지낸 분에 대해서 북으로 인계를 하라 하는데도 대한민국형 정권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고종이 저질렀던 실수를 문재인, 저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41.8%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58% 되는 사람을 한 번도 국민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해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개념이 없느냐. 고종이 지금 현 상황처럼 대한민국이 좀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는 외놈, 떼놈, 양놈 전부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 조선만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일본은 이미 30년, 50년 이상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세계화에 앞장을 서고 얼마나 슈퍼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쇄국 정책을 펼치고 국제화에 역행하는 그런 활동을,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가 514년간, 세계 역사에 아마 500년 넘게 유지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514년 그 전통 유서 깊은 나라가 총칼 한 번 쏴보지 못하고 홀딱 먹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쩌면 이거보다 더 절박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여기 모이는 사람들, 아마 자녀분들 가운데 왜 아빠 엄마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러냐, 문재인이 잘하는데. 근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 전직 해상자위대 사령관들이 이미 3월, 4월 달에 이런 얘기를 SNS로 나누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탈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탈남을 걱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왜? 문재인이라 하는 사람이, 요미우리 신문이나 일본 사람들도 한 10년간에 걸쳐서 문재인의 사상이나 공약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신봉가가 아니다, 고영주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됐죠. 이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가구나. 그래서 총 한 번 쏴보지 않고 고종이 나라를 빼앗겼듯이 김정은의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구나. 그거는 일본의 안보 국방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말이, 야,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고 상하원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얘기해서 우리도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일에 남한이 총 한 번 쏘지 않고 북한에 점령을 당해서 적화 통일이 되면은 수많은 보트피플이 생길 텐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 일본에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니까 우리 난민법도 만들고 난민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를 이미 6개월 전에 일본의 안보 국방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언제 무슨 수작질을 할지 몰라요. 김정은이 지금 살짝 눈치를 살펴서 남한에 내려가는 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북한을 떠날 때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첩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6.12 회담하러 갔을 때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작업을 한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에서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성택이 죽은 바로 그 즈음에 자기의 동선, 지나가는 이런 동선에 기관단총 하나가 장전이 된 게 발견이 돼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 뭐 일어나지 않는다. 독재국가는 학자들이 생각한 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 소련은 2050년까지 건재하다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북한과 중국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그 분야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부는 비밀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 사건이 충격적이면은 그게 군대 군수 물자면 거기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호도 찍히지 않은 기관단총이 장전이 된 게 발견이 됐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번에 강철환 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고위직을 잠깐 사이에 521명을 죽였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인류 역사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살려두고 평화, 종전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고종 때 그 19세기와 그래 좀 다른 것은 그때는 전부 다 한반도를 먹으려고 달라붙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필리핀을 자기네가 먹고 한반도 남쪽을 일본한테 묵인하는 가스라 테프트 미리학서부터 얄타회담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신문권자로 33년을 살았지만은 미국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단합된 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오늘 연 박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미국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한 가지 포인트로 한미동맹 정말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통일이 된 그 이후까지. 왜? 통일이 됐을 때 만주벌판과 중국이 소수공화국으로 나눠진, 그렇게 돼야 미국이 그 슈퍼파워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윈윈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레짐 체인지는 북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레짐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왜? 멀쩡한 대통령 1년 2년 동안 그렇게 탁탁 털어도 대통령을 탄핵을 당할 사유를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멀쩡한 대통령도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개인이 자살하는 건 처음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전 세계에 정말 조롱거리라서 속된 말로 이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정말 쪽팔립니다. 뭐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졌다면요, 이런 사람은 끌어내릴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415명의 장성들이 모이고 또 200명의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모였고 또 50명 넘는 외교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여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작업으로 어떻게 미국과의 정상적인 채널을 가지고 남한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계속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미국도 주판을 두드리거든요. 여러 개 로드맵 중에 최악의 경우는 북한을 적당한 선에서 핵을 용인해주고 separation from China, 차이나에서부터 떼어내기만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은 여러 가지 로드맵 중에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국제 질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적과의 동침을 서슴지 않는 게 국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번 기회에 두 레짐 체인지가 끝나서 한국의 썩어빠진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저는 이미 정지부 찍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누구가 돼서 뭐 다음 대권 정신들 못 차리는구만. 지금도 누구 하나 뽑아갖고 이 난세를 지키려고
그런 정도 되니까 저 정치인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지요. 이 시스템 자체가 고쳐지기 전에는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어디 손을 쓰겠어? 언론을 손을 쓰겠습니까? 사법을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바뀌려면은 여러분, 쟤네들이 이 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게 택기 들고 물러가라! 뭐 쳐들어가자 한다고 쟤네가 물러가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영구히 집권하겠다. 괜히 소리 하겠습니까? 지금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 과거 정권에 못한 게 바보죠. 쟤네는 국제 눈치 안 보고 여론 눈치 안 보고 우리 같은 애국 시민들 58% 전혀 눈치 안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해나갈 방법을 가진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우스코리아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기부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부업. 국민들이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서 엄마 아빠 가서 한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그래도 저는 6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억이 넘는 이집트를 이긴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고맙지만 가끔가다 푹푹 찌르거든요. 이내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와 얄타 회담 때를 다시 생각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5천만과 2,500만 북한 주민들, 743만의 해외 주민들, 8천만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 누구든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섭섭한 눈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지만요. 통일에 대한 갈망이나 해법이 저하고는 다르더라. 수잔 솔티하고 제가 20년 일을 했지만 통일에 대한 해법이나 왜? 저는 한국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인이기 때문에 자기네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깜깜하죠. 저는 어떤 때는 막 너무 실망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애국한다고 그러면서 감투욕, 명예욕 정말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NGO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뭐 관변단체일 뿐이고 그러니까 약점 잡혀갖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짐 싸들고 미국에 들어가서 아주 forget it, everything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저를 하던 목회까지 내려놓고 여기 보내신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아주 최고 춥고 정말 깜깜하고 깜깜할 때가 새벽 3시, 4시 그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깜깜해도 다 방법이 막혀도 저는 목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돼. 하나님이 너 김정은 오늘 와. 문재인 너 와 하면 그냥 손 놓고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일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주여만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힘이 생겼으면 그게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저는 총을 들을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으니까 뭐 한국 정보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에서는 이미 제 컴퓨터만 키면은 아예 다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경찰청에서 나와갖고 어느 정도인지를 몇 번을 저에게 워닝을 줬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뭐 역공작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이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 일부분은 제가 내놓지 못하는데 그러나 소망적인 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편이시고 45년, 48년, 50년 그리고 2015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2015년 6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대한 1년 동안 2013년 3월 17일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유엔에 보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7일 그때 그 보고를 들은 아프리카의 후진국인 보츠나와가 북한이 이 정도로 악질적인 나라였느냐. 그래갖고 그날부로 바로 보고를 들은 날 외교를 단절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북한 인권 면에서 한국은요 보츠나와도 못한 거예요. 인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북한 정부와 같이 동조해서 평화회담 종이 쪽지로 뭐를 이룰 수 있다 생각. 정말 그렇다면 바보 천치고 알고 그러면 이건 여적죄죠. 네, 그래서 여적죄로 고발해. 예, 현 정권에 지금 뭐 여적죄로 고발 상태고 고발해놨어요.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국시켜 주시고 6.25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은 무관심하니까 저희들이 북한 인권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래서 뭐 오준 대사가 유엔에서 뭐 그만두십시오. 그거 잘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인들이 헌금 내줘서 NGO와 탈북자들이 세계적으로 일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국가에서 안 했어요. 서독은 국가적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안 했어요. 북한인권법 통과시키지 않고 저지한 게 11년이고 박지원이라 하는 인간은 내가 원내대표에 있을 때 가장 잘한 것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한 것이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북한인권법 통과 못 시킨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마 2300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는 날 그 인간과 그 자식들은 이완용이 가족 이상으로 능멸을 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415명 또 200명의 변호사 또 외교관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제가 우리 박상원 회장님께도 우리 태극기 저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왔는데 이거 갖고 안 돼요. 태극기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 전술 전략이 안 되고 조직 훈련화가 되지 않아서 무슨 목표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안 되고 지금도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자유민주국민연합에 와서 집행위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전술 전략적으로 하자. 다 넘어간 판에 적의 약점이 뭔가 우리가 어떤 특수작전을 통해서 적의 숨통을 조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과 더불어서 해야죠. 미국이 도와주겠다는데 지금 개인 플레이 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뭐 개인이 또 당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자제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지금도 뭐 또 아직도 자기네 미련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지구당 위원장에서 떨어져 나니까 지네끼리 모여서 아마 이합 집산하고 거기에 또 우르르 동조할 거예요. 저희는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현혹돼서 스스로 개돼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도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겪은 이런 맹동 상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버리고 또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와 뭐 도덕성이 완전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새로운 기치를 갖고 새로운 비전,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한 5월 달인가 한국에도 왔습니다. 에드윈 피울러라는 분이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죠. 그럼 그것만 해도 잘 사는데 이렇게 미국의 가치가 무너져 가고 좌파 정권 위주로 그만 놔둘 수 없다 해갖고 그분이 맥주 회사 만드는 쿠어 회사의 회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기서 $2000만 시드마니를 받아갖고 그걸로 시작한 게 오늘의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저는 철학 교수가 되려고 철학 심리학을 하고 종교학하고 이제 목회학까지 했는데 목사가 목회를 내놓고 대신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저는 6.25 때 가족이 3조기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빨갱이 빨자 나무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동족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이 김일성, 이 교주는 이건 사단이에요.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엉뚱하게 생각해서 감상적인 민족주의, 간민주의로 우리 민족끼리라 하는데 이거는 악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에서 이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도 띵크탱크를 좀 만들자. 처음서부터 우리가 뭐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만 해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다 있습니까? 전술 전략이 없다면은 일꾼 불러야죠.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지금 뭐 어떤 한 사람, 황교안, 뭐 여기도 왔었는데 몇몇 김문수 누구누구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한다 하면 나 이런 데 같이 일을 못합니다. 대신 n분의 1로 내려오도록 해라.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강조하는 말이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 좌파들은 이미 그걸 하잖아요. 백낙청 원로그룹들이 제공하고 뒤에서 정치권에서 대부 전교조를 통해서 집회하고 거기에 젊은 그룹들을 끊임없이 상산해내고 거기다가 금전적인 적당한 걸 두면서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냅니까? 감옥에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제2, 제3의 이석기는 계속 나와요. 왜? 얘네들은 일꾼 키웠는데 우리 보수들은 진의 영광만 누리고 진의만 다 누리고 일꾼 다 죽였죠. 다 죽였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사람이 없다? 저는 제가 태극기 운동에서 만난 분들이요. 많습니다. 우리 태극기 보수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못 집단 리더십과 집단 지성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자기만 하래. 여기 뭐 김문수 다녀오고 문창극 씨 다 다녀오지만 저는 그분들이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 목적을 이룬다 하면은 저는 그런데 같이 동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범한테도 이범 총장한테도 그런 분들 행여나 엉뚱한 생각 품지 못하도록 n분의 1로 내려오도록 해라. 제가 남자분과 같이 일하면서도 작년에 대권 도전하면서 저는 통일 안보 해외 특보를 맡았고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5명이고 10명이고 하나로 모자. 그래서 지지자들끼리 서로 간에 총질하고 싸우지 말자. 그분들 1년, 2년 같이 작업하면요. 현숙하고 조영남하고 노래 한번 불러보려면 누가 선수인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서로 간에 서열 정리 딱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적에게 총질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서로 간에 총질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보수 통합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름만 대면은 폐역질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급에서 일을 써갖고 엉뚱한 수작질 부리는 거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목회자니까 그래도 참을 뿐이지. 그러나 저희 눈치 안 봅니다.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도 과거처럼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행위원들이 각자 여기도 집행위원들 계시는데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왜 보수가 실패했는가? 내일 코리안 리더스 포럼 코리포에서 제가 이제 왜 보수가 실패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한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깐 인사하러 나왔는데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소망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유엔과 미국이 여전히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거부하는 이 지도자 하는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은 어느 누구도 탄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여적질을 하고 북한은 지금 군인 숫자를 10만을 늘려가는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더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한국의 군인들이 물론 뭐 악랄한 수법으로 군인들을 죄죠. 밑에 사람들을 다 통제해서 보고하게 하지만은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나라가 꼴깍 넘어가는데 뭐 자식들 뭐 이거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나라 꼴깍 넘어가면 죽을 1순위인데 뭘 따져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넘어가면 죽을 1순위들이에요. 뭘 가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변호사다 뭐 해갖고 걔네들 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트루스 포럼이 한 달에 한 번 포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앞장서서 더 나가서
이런 그룹들이 우리 이주청 교수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단체들 너무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망 갖고 기도하는 게 김일두 회장님 하시는 고교연합 참신하거든요. 경험은 없지만은 좌우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극기 운동 숫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작지만은 띵크탱크를 하나씩 만드십시오. 예, 만드는데 우리 인원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간에 품앗이 하는 거죠. 도와주면서 단체가 커갈 때까지 서로 도와줘요. 그런 단체들이 하나, 둘, 셋. 미국에는요, 워싱턴 DC에 그런 단체들이 수백 개가 되고 바로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정치가들이 언제 그거 합니까? 그래서 로비스트들만 수십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선진화는 이루어졌지만은 정신적인 선진화가 아직도 후진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의 대통령이 나와서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30년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작업부터 여러분들께서 해서 여기 지금 젊은 기운들이 왔는데 저런 일꾼들 우리 십시일반에 해서 커가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서 이런 단체들이 한 명, 두 명씩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30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브레인들이 모여서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이런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삼아서 통일까지 가느냐. 일꾼은 넘쳐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독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을 가지고 각자 미국에도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연구소가 다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정치꾼들에게 개돼지 되지 마시고 우리가 대안 세력이 돼서 그들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압력을 집어넣고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통일, 대북, 안보, 외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뭐 5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과 경제 특보거든요. 남재현 장군 했을 때 가치도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문재인이가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내가 주겠다. 실물 경제를 수십 년 지금도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께 모아서 쓰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으로 절대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만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큰 그룹이 될 때 거기서 집단적인 지성이 나오고 비전 제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대, 서울대 50개 젊은 학생들이 나섰으니까 학부모들이고 그 동문들이 나서서 고교 연합과 함께 저는 전국적인 띵크탱크 만드는 운동이 벌어졌어. 지금서부터 씨 뿌리는 작업을 30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념 없는 이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정치인들 북한에 저 오래 못 가요. 6.12 회담에 잠깐 말씀드리다 보고 미적견기로 샜는데 얼마나 불안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남한과 있다 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모든 군부를 3군데인가 4군데로 집단 감금을 시켜서 무기를 다 해제시키고 거기서 더 믿지 못하니까 일부는 베이징에 출장까지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여기 넘어오면 여기서도 가만 안 둘 사람이 있겠지만은 너 다시 한번 넘어가면 네 자리 없을 것이다. 이거를 만약에 없대면 우리가 유발시키고 저희는 그런 작전을 펼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태극기 운동은 계속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태극기 운동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 교우 얼마나 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띵크탱크의 일원이 돼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끌어들여서 고려대 얼마나 유서 깊은 대학이에요. 이런 데서 민간이 주도하는 띵크탱크가 하나 나올 때 고대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 통일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이 팍팍 나오면은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대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춘 교수님도 계시고 뭐 기억을 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학생도 있으니까 저는 고대에서부터 우리 띵크탱크가 하나 발족된다면 미약하지만 저도 저희 띵크탱크를 지금 비밀리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리아 리더십 아카데미 코리아라고 해갖고 그런 비전을 펼쳐가는데 서로 노하우도 제공하고 인적 물적 교류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 국민 의식의 후진화가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사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